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31일 오늘이 월말입니다.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었기 때문에요. 또 오늘 시장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불안감을 많이 이렇게 상쇄시켜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차전지 이쪽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워낙 크게 이렇게 진폭을 보였기 때문에요. 오늘도 아마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불안감을 좀 씻어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종목 말씀드릴 때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래요. 거래소는 플러스 0.93% 올랐고요. 263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2.43% 올라서 9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훨씬 야무지게 올라줬는데요. 배터리 소재,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도 또 봐야죠.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죠. 거래소 거래 대금이요. 1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5조를 넘어서면 그래도 강세장 면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게는 한 3일 전에 그러니까 7월 26일 날 그날 그 등락폭을 많이 보였던 그날 36조까지 갔다가 24조, 16조, 오늘은 15조입니다. 어찌 보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15조는 강세장에서 보일 수 있는 거래대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오늘 10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요. 마찬가지로 7월 26일 날 26조까지 거래대금이 폭증했던 것에 비했을 때 10조면은 다시 이렇게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것도 달리 보면 정상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26조 된 거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죠. 한 10조 정도가 코스닥으로서는 거의 정상적인 그런 거래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앞에 고점이 2월 12일 날 2650포인트입니다. 오늘 2632포인트니까 근 한 20포인트 정도 앞에 두고 있다. 오늘 시장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앞에 고점을 좀 뚫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시장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그 종목들 거래되는 걸로 봐서 시장의 힘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고점 직전까지 이렇게 와 있다. 제가 이런 그래프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지지선, 이렇게 저항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상하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상하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지선을 이렇게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중간쯤 왔죠. 근데 요 위에 상단까지는 여기가 한 700포인트 근처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봉 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잘 버텨준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조금 한 이틀간 올라줬는데요.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수급면에서 수요가 많이 이렇게 보강이 된 굉장히 좀 탄탄해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 고점을 좀 뚫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래요. 코스닥 그래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비슷하죠. 앞에 고점 요 날이 그러니까 26일 날이죠. 된통 그렇게 매물이 나왔던 그 날인데 956포인트입니다. 그때가. 근데 오늘 935포인트니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앞에 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데 이번 시장이
여러 가지 그 느껴지는 어떤 시장의 어떤 힘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에 고점을 좀 뚫고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제 제 생각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그 하루 분봉을 보면 아까 거래소하고도 비슷합니다. 약간 우상향했죠. 하루 종일 시장이 밀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급등한 건 아닌데 탄탄하게 이렇게 매수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거래소에 3,46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꽤 샀죠. 코스닥은 똔똔 정도고요. 반면에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2,900억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도요. 한 40만 주가량 매도 우회했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매수 일변도였던 추세에서 약간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삼성전자. 그럼에도 2,900억이니까요. 삼성전자 외에도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은 똔똔 정도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상당폭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예탁금인데요. 고객예탁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8조 1,900억인데요. 7월 14일 날 5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7조가 한 10여일 동안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돈들이 급하게 많이 들어왔다. 이 개인들 고객예탁금은요, 이게 7조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나 기관 돈 들어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과 면에서는 한 두세 배 정도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7조가 들어왔지만 크지 않은 돈 같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 두세 배 정도 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고점을 뚫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후행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 좀 뒤늦게 들어온다고는 하지만요. 어쨌든 돈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 많이 개선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기대를 좀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로 보면 최근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으로 봐도 이렇게 연초 대비했을 때 개인들 고객예탁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어쨌든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신용융자 이것도 이제 개인들 대출해서 주식을 사는 그 금액인데요. 잔고를 보면 2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가 넘어갔던 그런 강세장이 있을 때 한 25조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조니까 거의 강세장 수준까지 지수에 비해서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 아까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넘어가고 우리 강세장일 때요. 한 2년 전에. 그때가 한 75조 정도 됐습니다. 그게 지금 58조니까 고객예탁금은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신용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요가 그만큼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수금도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인데요. 5,930억인데 이렇게 보셔도 그림으로 이렇게 보셔도 알 수 있죠.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신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미수를 썼을 수도 있고요. 또 미수만 아주 짧게 매매하면서 선호하는 또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은 개인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요. 증거금이 필요 없어요. 사고 싶을 때 주문 먼저 놓고 나중에 돈이 들어와도 됩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개인들은 어쨌든 자기 돈의 일정 부분이 예탁금으로 좀 있어야만이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미수가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틀 후에 돈을 넣어야 되죠. 안 넣으면 강제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틀 후까지 결제가 안 됐을 때 미수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단타들인데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 미수 같은 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급매물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미수 들어가신 분들도 최근에는 좀 재미 좀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 동안요.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MMF도 이렇게 추세로 보면 좀 빠져나가는 데다 최근에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요, 이런 그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0.5% 올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9% 굉장히 강했습니다.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0.99%,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신고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2.2%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강하죠. 니케이 플러스 1.26, 조정 좀 받고 나서 오늘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85, 대만이 오늘 좀 주춤한데요. 최근 시장은 대만이 괜찮았습니다. 모양이. 독일 플러스 0.39%, 신고가입니다. 프랑스 플러스 0.15%,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은 이렇게 뚫고 힘있게 뻗어가는 미국 나스닥 S&P하고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상해가 플러스 0.47%, 한 3, 4일 동안 최근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1.5%, 마찬가지 바닥에서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 1년 이렇게 힘들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그래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러면서 이제 그 몇 개 대표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전분기 대비했을 때 좀 주춤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따졌을 때, 순이익 따졌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가로 보면 다들 좋죠. 이렇게 빅테크 기업 주식들이 다들 좋습니다. 애플이 1.35 올랐고요. 그래프가 아주 짱짱합니다. 테슬라가 4.2%, 최근에 테슬라가 깊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어제 이렇게 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알파벳 A, 구글이죠. 앞에 고점 뚫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는 3%, 2% 정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추세를 보면 이렇게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대체로 종목들이 다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종목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강조해 드렸던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오늘 SPG가 한 6.5%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14%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ETF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편입을 할 때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좀 수급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G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요 앞에 저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바닥을 확인시켜준 종목이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더블 버텀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시키면서 요 한 3일 동안 양봉을 이렇게 3개를 내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호가를 올려가면서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혀져요. 다만 아직은 거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조금 주춤하면
아직 그 계좌에가 로봇 관련주가 없다 그러면요. SPG 정도는 지금 가격대에 넣어놔도 제가 보기에 좀 부담이 없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보면요.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이제 어쨌든 삼성그룹 지분 참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 또한 굉장히 길게 한 5개월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요.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엔 모양이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둥그렇게 바닥을 말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하면 오늘 또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14%나 올라줬는데요. 밑에 거래도 이렇게 좀 수반이 되죠. 그래서 양봉이 오늘 길쭉하게 나면서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는 거는 누군가는 호가를 올려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사 모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집 단계로 보이거든요. 이때 팔았던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신규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ETF의 대표 로봇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서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조건이다. 또 실적 면에서도 적자를 벗어난 기업이고 SPG 같은 경우는 수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 면에서는 가장 앞서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알체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예전에 메타버스 그 테마들 움직일 때 그때 이렇게 같이 흐름을 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때 좀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때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근 6개월간 재미가 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잔량이 한 36만 주 쌓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네이버도 한 7% 정도 올라줬어요. 그렇게 큰 주식도. 오늘 이제 알체라 그렇게 많이 오른 데는 네이버가 다음 달에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한다. 이 그 뉴스가 떴습니다. 요게 이제 그 챗 GPT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이버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공개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오늘 7% 올라줬습니다. 근데 네이버보다는 지금 알체라가 더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체라가 오히려 몸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에서는 더 크게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 이제 손자회사가 알체라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알체라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알체라는 이제 얼굴 인식 이쪽에서 기술이 좀 특화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공항에 얼굴 인식 이게 이제 납품이 되면서 15억인가 이렇게 금액이 그 발표가 됐던데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백화점 이런 공공기관 이런 쪽에는 쓰임새가 많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를 때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프를 보면요.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요. 2월 28일 날 17,940원을 찍었다가 거의 한 5개월 만에 8,000원대까지 한 2배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났죠. 요날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래프 설명드리면서 거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나는 것은 매집 흔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장중에 호가를 올려가면서까지 강하게 매수에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전에 한번 볼까요? 요때도 보시면
대량 거래가 되면서 양봉을 이렇게 이루면서 누군가는 강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소형주들은요. 여기 아마 시총이 아마 3천억 정도 될 텐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티가 납니다. 누가 많이 사게 되면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일봉으로 좀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면에서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 요것 때문에 알체라가 인공지능 요 관련해서 최근에도 얘기가 좀 됐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요.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찍어서 잔량이 쌓였지만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올리지 않으면 물량을 많이 걷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요 앞에 고점 일단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오는 매수세의 그 강도로 봤을 때 또 이게 조그만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 AI 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앞에 고점은 일단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좀 주춤하면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아직도 가격으로는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이버도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네이버도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고점 거의 근처까지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 한 이틀간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두 개를 이렇게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 관련해서 우리가 그 관련된 주식들 그 반등세를 봤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지금 이제 네이버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이버도 알체라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장중에 매물이 좀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초기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알체라 같은 거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이렇게 네이버랑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 계세요. 댓글 이렇게 항상 달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좀 미미하지만 그나마 조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라는 게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3일째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림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요. 양봉이 지금 3일째 이렇게 계속 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밑에 거래가 조금 뒤따라졌으면 좋았는데요. 거래가 없더라도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난 것은 장중에 어쨌든 호가를 좀 올려가면서 누군가는 조금 이렇게 매집한 흔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요거는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크게 반등할 수도 있는 이유는 이제 요거 가진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거 그렇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 이렇게 돈을 묻어두고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물량을 다 털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리기도 그만큼 매물벽이 요 위에가 이제 35,000원대에 이렇게 매물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요 수준까지는 올린다고 그러면 쉽게 올릴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그게 언제나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바닥을 확인시켜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원래 세무회계 쪽에서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아마 중소기업들 세무회계 요거를 아마 거의 90% 이상이 더존비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면에서 그쪽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재미가 없는데요. 작년 2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55억 정도. 요거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금년에는 한 606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신사업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이제 바닥이 되고 금년이 이렇게 많이 돌아선다 그러면 실적 면에서 주가도 이제는 조금 이렇게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나.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 있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만 확인된다 그러면 매수세가 좀 뒤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때 이렇게 한 50% 급등해 주었던 요 국면이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이죠. 그때 이렇게 거래도 대량으로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근데 요때 왜 이렇게 올랐었던지 아직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수상하다. 뭔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사주를 한 1,000억 정도 지금 매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충 한 3일간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바닥권을 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가지고 있다 보면 한 번 정도는 급등 국면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CS빈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프 모양이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린 요 추세선이 지금 살짝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보면 매도 신호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진 어떤 성장성 또 금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쉽게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식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에 저점, 요 저점이 무너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버텨보자, 기다려보자. 오히려 요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는 건 어떤가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저점이 일단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굳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없다고 그러면요. 앞에 저점까지를 깨면서까지 이렇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좀 견뎌야 되는 가격이고 오히려 싸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도 되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저점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무너진다고 그러면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한 것들이 하반기에는 실적으로 가시화가 될 거고요. IRA 법안 관련해서 또 거기에 보조금도 금년 한 해에만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2029년까지는 그건 2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주가가 빠질 그런 조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팔지 말고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H바텍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그래프가 최근에 좀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H바텍도 실적이 아주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죠. 2022년에 영업이익이 325억, 금년에 467억이 될 것으로 그한 30-40% 좋아지는 거죠. 금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판매 전략을 세우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에 한 90%를 납품하는 KH바텍 같은 경우는 힌지 납품하죠. 최근에 이제 물방울 힌지라고 그래서 납품가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을 여기 이렇게 나왔듯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3,600억에서 4,900억이 될 것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KH바텍은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KH 바텍 같은 경우도 아까 CS 윈드하고 비슷해요. 요 추세선이 살짝 이렇게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보고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CS 윈드하고 비슷하게 앞에 저점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요런 패턴의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그래프들이요. 그래서 요 저점이 제가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 가격대에서는 팔지 말고 가지고 가보자. 좀 기대해 보자. 금년에는 폴더블폰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H 바텍도 그래프가 조금 망가지긴 했어도 앞에 저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흐름이요, 중소형주 쪽에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알체라, SPG, 또 KH 바텍, CS 윈드는 이제 중소형주는 아니지만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죠. 한스바이오메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많이 강해졌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근 60조 가까이 최근에 한 10일 동안 근 한 10조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거나 후행성이라고는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특히나 개인들 고객 예탁금 요게 한 7, 8조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시장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개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 또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조금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대형주, 소형주 대체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겠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아직도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 시장도 그동안에 모양이 좀 좋지 않았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는 또 모습이 괜찮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그렇게 쉽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